설레아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서천의 청정바다, 밝은 햇살, 푸른빛 맑은 물, 산뜻한 숲속 향기, 건강하고 맛있는 경험,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선물, 설레아입니다.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 브랜드 설레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상징하는 대표 모델이 될 공공산후조리원이 지난 24일 개원식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도가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홍성의료원 내 설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을 2주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2월 7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합니다.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70~80% 수준인 2주 기준 182만 원입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셋째 이상 등의 이용자는 할인율 10에서 5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예약은 분만 예정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방문 예약으로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 24일 충남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과 이동을 추적, 분석, 관리하는 전문 연구센터가 문을 열고 가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지난해 9월 환경부 공모선장에 따라 설치된 이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는 충남과 대전, 세종, 충북 등 6개 시군과 전북 3개 시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기질 위험 예측과 감시 기반 구축 활동을 펼칩니다. 공주대가 주관하고 도와 한서대가 협력하는 이 센터는 3개 연구팀과 정보관리팀, 사무국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대학 교수와 석박사 등 28명의 인력이 참여합니다. 도는 이번 센터 개소로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 맞춤형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4일 충남도서관에서 동계 행정체험연수에 참여 중인 대학생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인 꿈비채를 비롯해 일자리,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들도 청년 일자리와 청년 주거 등 2개 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기업과 협약 체결 및 기업 연계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우수 기업과의 상호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청사 리뉴얼 사업, 캠퍼스 혁신파크 등 대전, 대구, 부산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충남 100일 살기 프로그램 운영, 산후조리 지원금 등 출산장려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양 지사는 오늘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검토한 뒤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도가 2022년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은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유망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국비 50%를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올해 도는 총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해 창업 지원 등 6개 분야의 14개 프로그램에서 총 79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창업 지원 4건, 투자 연계 2회, 제품화 5건, 기술 혁신 31건, 판매 활성화 30건, 역량 강화 7회 등입니다. 창업 지원 분야는 예비 창업자 또는 올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분야는 도내,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한 해양수산 관련 중소, 중견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전시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4일 선화동 테크노파크 건물로 확장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권중순 대전시의장, 김창섭 대전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하며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 모집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이용이 많은 곳입니다. 그동안 이 센터가 코로나19로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대전시청에 위치하며 일반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았으나 선화동으로 이전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자리에서 허 시장은 그동안 시청사에 협소하게 위치하며 민간 고유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시장으로서 늘 미안했다라며 선화동 새 공간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전문 역량을 활짝 펼칠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남 서산시가 제3기 서산여행 SNS 서포터즈를 내달 9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서산 관광에 관심 있고 SNS 채널을 운영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된 서포터즈는 서산의 명소, 관광지, 축제, 맛집 등을 취재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진행합니다. 시는 이들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팸투어, 상해보험 가입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표창 수여도 할 예정입니다. 지원은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김덕재 관광과장은 제3기 서산여행 SNS 서포터즈를 통해 시민의 눈으로 서산 구석구석의 매력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수 출마 예정자들의 소리 없는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대선 전국이지만 차기 서천을 이끌 총책임자를 놓고 벌써부터 지역 정가의 바람은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천, 타천, 물망에 올라있는 각 정당 서천군수 후보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군 지역 정가에서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각 후보군 지지층들의 결집이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보수진영 국민의힘의 수성이냐 아니면 진보진영 더불어민주당의 재입성이냐를 두고 각 정당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함합형에 오르고 있는 각 진영의 후보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진영은 3명으로 압축됩니다. 현직 프리미엄을 보유한 노방래 서천군수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3선 도전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8년간 서천군정을 이끌며 행정의 달인이라는 명성으로 장안 국가산단 1차 분양률 90%에 육박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와 함께 서천갯벌 세계유산 등재,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항공보안 시험인증 공공기관 및 폴리텍 대학 유치 등 서천 미래의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3천억 규모의 관광단지 유치와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등 관광도시로의 이미지 제고 성과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민의힘 복당에 성공한 김기웅 전 서천군 수협조합장이 노군수에 맞설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 전 서천군 수협조합장은 지난번 서천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력을 가지는 등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 지부장과 장항읍 발전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정치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선박회사를 운영하며 기업인으로서의 미래 서천 경제를 살리는 인물론을 부각시킬 전망입니다. 이어서 조중현 전 김태흠 국회의원 보좌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 전 보좌관은 행정안전부와 충남도청, 서천군청 등에서 다양한 공직 경력을 쌓아온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태흠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역임하며 지내온 중앙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젊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 4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군으로는 조동준, 유승광, 전익현, 박노찬 등 4명이 거론되는 가운데 앞서 조동준 현 서천군 의원이 지난해 가장 먼저 서천군수 출마 선언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조 의원은 역대 최연소 서천군의회 의장을 지낸 이력과 함께 최근 지지층을 다지는 출판 기념회를 열고 출마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나소열을 내걸고 서천형 기본소득 모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뒤이어 국무총리실 자문위원인 유승광 박사가 지난 20일 출마를 공식화하며
더불어민주당 서천군수 출마전 양상에 불을 당겼습니다. 이미 지난번 노군수와의 대결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지만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세 번째 도전을 이어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유 박사는 공정하고 깨끗한 서천, 함께하는 더 좋은 삶과 서천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며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익현 충남도의회 부의장과 박노천 전 서천군의회 의원은 서해방송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전 부의장은 이선 군의원 경력과 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이력을 바탕으로 장항 JC 투구회 회장, 서림 적십자 회장 등을 맡으며 폭넓은 사회활동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출마 의견에는 서천군이 당면해 있는 선거구 획정 조정 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일단 선을 그었지만 서천군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쌓아온 경험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천군 의원 2선을 지내며 다져온 정치 경험과 현재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노찬 전 서천군 의원입니다. 지난 서천군수 선거 경선 과정에서 박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지만 3.1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사면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사면이 되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가장 큰 핵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서천군은 현재 인구 소멸 위기와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그리고 청년 문제 등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당의 지지도보다는 서천이 떠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뚜렷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뛰어난 인물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천군에는 앞서 거론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경쟁이 이어질지 아니면 지역 정가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제3지대의 다크호스가 등장할지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 전국과 맞물린 또 하나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어느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와 거리 두기로 인해 반가운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명절이면 늘어날 매출로 한박 웃음을 지어야 할 서천 특산품들도 코로나19로 매출이 다소 줄어들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 업체별 상황을 이주혜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한산 소곡주, 한산 모시떡, 김, 이 세 가지의 서천 특산품은 서천 주민들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자주 찾는 상품입니다. 서천 특산품 관계자들은 코로나 이전 대비 매출 감소가 어느 정도 있지만 업장을 유지 못할 정도의 큰 타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평년 대비 줄어든 매출은 업주들에게 볼멘 소리가 나오게 하는데 각 업체 관계자들에게 코로나가 매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들어봤습니다. 김정훈 한산 소곡주 갤러리 대표는 설 선물로 소곡주가 어느 정도 팔리고 있긴 하지만 작년 설 명절만큼은 판매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팔리는데 네. 작년 설만큼은 판매가 안 되죠. 이유론 코로나로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할 상품의 개수를 줄여서 구매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소곡주는 주로 모임을 할 때 찾는데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하다 보니 매출에 영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원 바다로 2일 대표는 국내 김 매출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지만 항만 검역 강화로 인한 운항 차질로 국외 매출이 중폭으로 감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내에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는데요. 네. 수출 쪽에는 아무래도 조금 오기석 명품 모시식품 영농조합 이사는 코로나로 단체 관광객들이 줄어들며 모시떡 매출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네. 단체로 이렇게 오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단체 관광객도 많이 줄고 하지만 미리 확보한 단골 고객으로 매출이 크게 떨어지는 것까진 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천 기업들은 비대면 판로를 확대하며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일엔 네이버 쇼핑 라이브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등 서천 기업은 코로나라는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앞으로 더 밝아질 서천 기업의 상업을 기대해 봅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이면 5일간의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에 충남 서천군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지원하기 위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요. 지역 내 오미크론을 최대한 차단하고 응급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한 우리 군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군이 설 연휴 기간 방역과 민생 안정, 교통 등을 중심으로 하는 8대 분야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서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응급진료 상황실과 비상대책 상황실이 운영됩니다. 대량 환자나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관내 24시간 응급실을 가동하는 서해병원을 중심으로 충남도의 지원 요청 등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천군 보건소에서 진료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재택근무로 전환되며 비상연락체계를 중심으로 가동됩니다. 또한 응급진료 상황실에서는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을 안내합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인력 10명, 2개 반으로 구성된 선별진료소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와 더불어 번화가와 관광지 주변 식당과 카페 등 120개소와 유흥시설 30개소를 중심으로 방역 패스 및 사적 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 등 핵심 방역 수칙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교통대책으로는 동서천과 서천 IC, 금강하구뚝 일대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에 경찰서와의 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나섭니다. 아울러 물가 관리를 위한 과일, 농산물 등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상거래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군은 또 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 등 대중이용시설을 안전점검하고 생활 쓰레기와 불법 현수막 등을 철거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평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충남 서천군에서는 총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서천군에서 검사를 진행한 타 지역 주민들이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들의 관내 이동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9일에는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날 발생한 325번 확진자는 지난 18일 발생한 322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22일에는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26번 확진자는 325번과 마찬가지로 322번 확진자의 접촉자고 327번은 타 지역 확진자 접촉에 따른 검사에서 확진됐으며 328번 확진자는 증상 발현에 따른 자발적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24일에는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29번과 330번은 타 지역 확진자 접촉에 따른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5일에는 331번부터 337번까지 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들은 모두 타 지역 거주자로 타 지역 어린이집 확진자 관련 검사를 서천군에서 진행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확진자 대부분은 타 지역 주민이거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상황인데 확진자들의 관내 유입이 빈번한 만큼 방역당국과 주민 모두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긴장의 끈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서천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5일 정오 기준 3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 21일 2023년 정부 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국비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79개 사업에 대한 국비 2,700억 확보를 목표로 올해 부서별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점검을 통한 전방위적인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기점으로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 타당성 논리 개발 및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 방문해 군 추진 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와 사전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국비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방래 서천군수는 각 실과에서는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에 맞춰 서천군에 맞는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2일 노방래 충남 서천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서천군청 신청사 건립 현장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점검은 최근 광주 현대산업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관련 유사 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내외부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상태 등 현장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노방래 서천군수는 동절기 공사에 따른 품질관리와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을 당부하며 최근 붕괴 사고 등으로 신청사 건설 현장에 대한 군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서천군 신청사는 지상 2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 7월까지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내외부 마감 공사를 진행해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혜 기자의 지역 소식입니다. 서천군은 지난 21일 서천군 종합교육센터에서 2022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평생학습 과정엔 총 18개 강좌가 개설돼 250명의 수강생이 교육에 참여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행복서천 문해교실을 통해 각 읍면 21개소 학습장에서 230명의 주민이 학습합니다. 서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마산면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지역당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빈집 등 농촌 유휴시설을 주민 문화생활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군은 일제강점기 마산면 신장리 3.1운동에 주민집합 및 휴식장소 등으로 활용된 장소에 있는 빈집을 활용해 3.1 카페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천군 비인면은 지난 21일 시가지를 돌며 설맞이 대청소 및 환경정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는 비인면 주민자치회, 주민, 공무원 등 20명이 참여해 시가지 도로변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고 환경정화에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홍보 등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지역의 교육 소식을 이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은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로 학교 운동부 동계훈련장을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전국소년체전은 오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경북 구미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연기됐던 49회 50회와는 달리 예정된 시기에 열리는 첫 대회인 만큼 선수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서천학생운동부는 이번 동계 강화훈련을 통해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기량 연마와 강도 높은 실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